자, 오늘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면 계속해서 뭐 이제 뭐 전쟁이 안 나는데 뭐 갑자기 뭐 이제 바뀌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미 전쟁 중이에요. 이미 전쟁 중이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두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확률은 낮다. 긍정적인 확률은 낮은 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만 딱 보잖아요. 그게 왜 지금은 왜 오퍼레이션 트러스일 수도 있는 게 제가 그래서 한 이제 한 달 전부터는 왜 그걸 말씀 안 드리고 전쟁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상황이 나오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자 저희 입장에서만 볼게요. 중국하고 대만하고 먼저 싸우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과 대만 사람들이 본국으로 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전쟁이 났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 가지고서 그 안에서 가두리 치고서 일거의 척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수월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먼저 나오게 될 전제 조건이 어떤 거겠죠? 중국하고 대만하고 먼저 싸우는 거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다 걸러 가야 되니까. 안 갔으면은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이 추방 있잖아요. 전쟁 중인데 이제 난민들. 그러면 지금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본국에서 소환 명령이 오는데 안 가는 사람들은 난민이 되는 거예요. 난민. 그러겠죠. 그럼 최상이죠. 최상.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지금은 희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입장에 세 가지를 가져가면 굉장히 좋아요. 화이트캣 입장에서. 첫 번째로, 일단은, 친미 노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거고요. 인프라를 유지하면 좋아요. 인프라 다 구축이 됐기 때문에. 친미 노선. 친미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이 많으면 좋은 거고, 인프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 그거죠. 일단은, 북극 항로. 항상 말을 해왔던 북극 항로, 한반도 통일해가지고 러시아나 이렇게 이어가는 그림이면 최고긴 한데, 통일, 나머지 척결하고서 통일하고 이러면 최고긴 한데, 지금 그게 솔직히 좀 힘든 게, 반미 노선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일단. 지금.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는 게 반미 노선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일촉즉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 관련해서도, 이거는 솔직히 전쟁 통일로 가냐, 평화 통일로 가냐는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전쟁 통일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프라는 조선업이랑 이제 석유 시추랑 막 이런 것들, 원전이랑 원전 이런 것들만 지켜가면 동해 쪽이랑 해가지고 부산 쪽만 지켜가면 되지. 나머지 인프라들 지분들은 어차피 다 중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싼 값에 털어내고서 그것들 손바뀜이 있으면 최고죠. 손바뀜만. 그러니까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하고 손바뀜이 있으면 최고인데 그거는 전쟁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드렸던 중국하고 대만에서만 먼저 터지면은 최고의 그림이긴 해요. 중국 대만 먼저 터지면 본국으로 다들 이제 가야 되고 안 갔으면 그 우크라이나 난민 추방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과정들은 여기에서 EBS와 같은 실행들이 있으면은 이게 주변 국가들에게 테스트할 수 있는 이건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한국이. 그리고 EBS는 충분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실행을 해줄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을 괜히 존경했다라는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엮여 있어요. 이게 다 엮여 있고 이러면 최고의 그림인데 솔직히 저는 그래서 초반에 그래서 1월 달에는 그걸 봤었던 게 이 그림을 보긴 했는데 어느 순간 일론 머스크도 언급도 없고 하니까 언급이 괜히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전 세계를 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기대를 안 했어요. 지금도 기대를 크게는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최고의 그림인데 이거를 보시려면 중국과 대만이 먼저 싸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그 비자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비자도 추가적으로 이제 다 증가돼가지고 이제 가족들까지 오고 막 그런 것들. 근데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이미 많아요. 이미 한국에 외국인들 많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최상의 플랜인데, 일단 미국 쪽에서는 피자도 안 나오고 앱스타인 그것도 안 나오고 어, 존 케네디 대통령 문서도 안 나왔어요. 다 안 나왔고 다 묻혔는데, 이걸 대신 해가지고 아시아권 이슈로 주목시키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면 최고인데, 어, 이게 결국에는 그 블랙캣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니까, 이 블랙캣의 그런 약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솔직히 기대는 안 된다. 나오면은 최고겠지만, 나오면 최고죠. 나오면 최고인데 기대는 솔직히 안 된다. 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커지면은 또 실망도 큰 거니까. 그래서 이 상황은 사실상, 이러면은 가장 좋은 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윤통님이 복귀를 하시고, 그러면 애시당초에 중국에서도 쇼부가 난 거예요, 이게. 어차피 세력들은 다, 거대 자본 세력들은 비슷해요. 중국의 세력이나 미국이나 그 최상위 세력들은, 그들은 어차피 굳이 뭐 전쟁이 나도 전쟁 참여 안 하고, 자본 세력들은 자본들도 많기 때문에 서로 막 이제 싸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최고 세력들은.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복귀를 하신 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면은 최고겠지만, 이것도 시간이 없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복귀하셔가지고 하나씩 시정하고 하는 게 최소 1, 2년 이상 걸릴 건데,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솔직히. 시간이. 국제정세가 그걸 기다려줄 시간이 없단 말이죠. 지금은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종전이 안 되면 바로 이제 전쟁 또 이제 추가적으로 터지고 그런 단계인데. 그래서 솔직히 기대는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아마 근데 화이트캣도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플랜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딥스테이트 막 그런 용어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얘기도 안 하잖아요. 뭔가 중간에 뭔가 바뀐 게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서 이거는 최상의 플랜인데 솔직히 저는 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두 번째는 우리가 먼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아시아권을, 북한을 중국이 잡고 있다라고 가정하에, 어차피 대만 침공하는 것들은 사실 지금 어차피 초안전 마지막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초안전 마지막. 지금 코너에 몰려서 돈을 다 배상해야 되는 단계인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은 아시아를 장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만을 먼저 침공하기 전에, 갑자기 지금 좀 이제 혼란스러운데 갑자기 여기 아시아의 중심이 중국에서 대만 침공하는 그림으로는 여기서도 좀 이제 리스크가 크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나 이런 것도 한국에서만 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먼저, 한반도에서 먼저 소요 상태가 있고 나서 여기에다가 발을 묶어놓고 나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는 지금 미얀마부터 해가지고 캄보디아랑 이쪽 라인들 있죠. 여기 이미 전쟁하고 있어요. 여기 내전 비슷하게 길게 엄청 크게 긴 시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얀마에서도 중국 쪽에 이 이 미얀마 군인들 보면 중국 무기랑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쪽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상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통일인데, 영토가 이제 한반도 통일 전쟁이 되는 거겠죠. 통일 전쟁. 그거를 일단은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은 포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냐면, 저희가 분쟁 지역이 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길 시작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 다 하겠죠. 주변 국가들 다 싸우겠죠. 다. 근데 최종 플랜은 이렇게 가는 거라서, 둘러싸여서 이게 어벤져스가 되는 거죠. 어벤져스 와가지고 막 어벤져스 이렇게 돼가지고 최종 플랜은 그거기 때문에, 이 발톱을 드러내기까지 어떤 게 있을까? 발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게 대만보다는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이 영적 전쟁에서도 한반도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들 있었어요. 그게 많이 몇십 년 동안 이게 그런 흔적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우리는 부정할 수는 있어도 이 체제 전쟁을 넘어서서 영적 전쟁까지 가버리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도 뭐 이제 괜히 루시퍼나 막 이런 것들이 정부 공식, 유튜버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해외에서 바라보면 완전 블랙캣의 성지예요. 중국이랑 한국이랑 같이. 그럼 화이트캣 입장에서는 이걸 물갈이를 하고 싶은데 이 판을 엎으려면 이거 하나씩 기다려주면서 하나씩 엎기에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가 먼저 발톱을 드러냈을 때는 그걸 잡아내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강경하게 대응하기도 쉽고. 그러면 이제 마치 예전에 과거에 일본에서 이제 진주만 폭격한 것처럼, 진주만 폭격하고서 원자폭탄 이렇게 날리기 전에 그렇게 된 것처럼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필 이제 진주만 폭격하고 습격하고 이게 진주만 공습, 가미가제 할 곳이 과연 어딜까? 이 둘 중에서 지금 높은 확률은 여기겠죠. 여기가. 왜 우리인지는 굳이 따져 보면은 중국에서는 코로나고 한국에서는 선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코로나까지 쪼여오는데 선거 관련된 것들도 이제 쪼여온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그거 뺏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쪽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쪼여오니까 분쟁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긍정 플랜도 있지만 너무 긍정 플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이게 무조건 하나만 몰빵하다 보면 반대되는 상황을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 플랜 좋죠.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1월 달엔 긍정 플랜이었는데 지금은 세계대전 플랜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동이나 이런 데서 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번지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여기 중동도 그렇고 이란, 이스라엘 이쪽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나중에 최종 플랜은 미국 내전까지가 있지 않을까요? 뭐 캐나다랑도 있을 것이고 그린란드 두고서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피하기는 힘들죠. 그래도 첫 번째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랜은 굉장히 좋은데 그거는 사실 정말 모든 기대를 다 깨버리는 완전 극적인 플랜이죠. 그거는 이제 중국하고 대만하고 먼저 싸우면 돼요. 이게. 그러면 나머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이 생기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좀 솔직히 이거는 좀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면은 무난하게 이제 상대의 발톱이 드러낼 수 있는 게 이 선거 쪽으로 압박을 해버리면 여기서 이제 분쟁이 이 가미가제는 아니고 진주만 공습 같은 상황들이 나오면 그래도 이제 이번에 핵을 실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핵 실험? 러시아와 미국이 괜히 핵이 1위가 아니거든요. 1, 2위가 아니거든요. 중국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펜타곤 크기의 그런 이제 군사기지나 이런 것들 2027년에 완공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왜 안 끝나냐면 그것들 이제 키우지 말라고 계속해서 뿌리를 잡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그 말이 뭐냐면 중국에서 2027년까지 군사기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줄 시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들 되기 전에 해체를 해야 되면 이거 되기 전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되기 전에 2027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때 되면 더 이제 커질 텐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압박을 계속 넣겠는데 이건 또 이제 위험한 게 만약에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로 갔을 때는 진짜 자칫 잘못하면 지정학적인 위치가 이게 북한이 만약에 반대쪽에 있다면 이거는 이렇게 잠식돼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이니까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전쟁 상황이고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윤통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의 이제 전문가분들도 이제 초안전까지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전쟁 중이고, 그러니까 초안전은 총과 칼을 들고서 예전처럼 그냥 전차 들고서 탱크 들고 그냥 우리 너네 나라 점령할게 하면서 포 쏘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대판 전쟁은 외교적인 부분도 있고 뭐 마약전부터 사이버전부터 금융전부터 이게 전쟁인 줄도 아닌 줄도 모르면서 자연스럽게 국가를 흡수하는 게 그게 지금 아시아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전쟁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는 아닌데, 여기, 아시아권만, 일본은 제외를 하고. 일본도 근데 영향을 받기는 했죠, 일본도.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흡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국가 단위에서 흡수를 하는 건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눈치 못 챌 정도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흡수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그게 전략이 초안전이잖아요. 24가지. 근데 이게 다 막혔어요, 지금. 막히고 나머지가 군사전만 남은 상황이에요, 지금이. 이미 전쟁 중이었는데, 이제 이게 임박해 오니까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임박해 온다. 이게 임박해 오는 건 뭐죠? 이게 임박해 오는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드론 가지고 싸우고, 뭐 핵도 날리고, 미사일도 날리고, 총도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실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전쟁 중이었는데 그거 뒤로 가게 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남아있는 게 군사전밖에 안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럼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배상을 할지 아니면 군사전으로 한번 일으킬지. 제가 그래서 타노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타노스 정도로 키워 성장을 했다. 성장을 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고, 1번 첫 번째 말씀드린 플랜 최고죠. 최고인데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전쟁 상황인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지를 하고 못하는 거는 차이가 클 겁니다. 차이가 클 거예요. 자,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